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정시 집중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고려할 점이 있죠, 선생님? 예, 지금 우리가 상담하고 있는 내용이 가채점입니다. 네. 가채점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애매한 건 다 틀렸다고 채점하고요. 어떤 학생은 애매한 것도 다 맞다고 채점해서 실제 결과가 나오면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가채점은 일단 그 참고 사항으로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유념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수능 치른 고3 아들 둔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어머니, 그 정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 겪는 입시라 갖고 네. 지원 가능한 학교하고 지원 전략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이제 지원 가능한 대학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셨는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치우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그 내신 성적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좀 살펴보면요. 국어가 3.8등급이고요. 수학이 2.43등급, 그리고 영어가 2등급, 과학이 3.69등급에서 국수영과 평균으로 지금 2.98등급을 보이고 있고요. 수능 가채점 점수를 보면 국어 A가 이제 74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등급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수학 B가 92점으로 2등급, 그리고 영어가 95점으로 1등급, 그리고 물리 1이 39점에 2등급, 화학 1이 45에 2등급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전체 이제 원점수는 총점이 345점이고요. 대략 평균 등급은 평균 2.25등급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부 그 교과 성적의 우선순위를 보면 영어, 수학, 과학, 국어의 순위고요. 수능도 똑같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 과탐 국어로 네. 학생부하고 수능 성적이 이제 그 교과목의 우선순위가 동일하게 똑같은데요. 우수한 것은 여전히 이제 영어 과목, 영어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부족한 과목은 국어 과목, 국어 영역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영어가 이제 반영 비중이 좀 높은 데가 있긴 하지만 수학하고 과탐 성적이 사실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학 과탐 성적이 조금 높지 않은 것이 좀 아쉬움으로 좀 남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국어 과목 성적이 상당히 좀 많이 다른 이제 그 수학하고 과학, 영어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목 영역 간의 성적 편차가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그럼 희망하는 대학은 어딘가요? 예,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은요. 가구는 건국대학교의 전자공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나구는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그리고 인하대 전자공학과, 다구는 홍익대 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국어 영역이 좀 낮게 나와서 아마 그 수능 보는 동안에 내신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과목들 그렇게 아주 못한 건 아닌데, 네. 물론 이제 학생의 어떤 마음에는 좀 안 차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요. 네. 우리 학생의 그 가채점 점수, 우리 그 정시 지원 포인트 어떻게 되는지 살펴주실까요? 예, 정시 지원 포인트를 좀 정리하기 전에 그 정재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국어 영역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우리 어머니께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학생부에서도 이제 국어 과목 성적이 다른 과목에 대해서 좀 부족한데요. 수능도 이제 평소 모의고사를 봤을 텐데 모의고사에서도 국어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성적이 좀 많이 안 나온 편이었던가요? 네, 모의고사에서도 국어가 늘 점수가 제일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평소 모의고사에서도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이제 국어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이제 점수 편차가 상당히 좀 크게 났던 영역이군요. 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어머님 이제 질문 주신 내용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미리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그 주말에 아주대하고 인하대 쪽은 논술 시험에 응시를 했던가요? 아니요,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지금 성적으로 조금 더 아주대나 인하대보다도 조금 더 높은 대학 수준으로 조금 더 희망을 하고, 물론 이제 가나다군에 아주대나 인하대를 좀 쓸 수는 있는데 우리 학생이 조금 더 높은 데도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대하고 인하대 논술은 응시를 하지 않는 것 같네요. 우리 학생이 그 정시 지원 포인트 정리된 화면 보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국어 영역의 성적이 낮기 때문에 국어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 학과가 이제 유리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원점수 기준은 뭐 사실은 성적이 발표되면 원점수는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만 과탐이 이제 3순위 정도의 성적인데 84점에 비해서 국어가 74점으로 마이너스 10점입니다. 표준 점수를 보면 3순위 이제 수학에 비해서 국어가 이제 109점으로 마이너스 16점이고요. 100분위는 무려 이제 과탐 두 과목
그 백분위 평균에 비해서 31점 정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 국어 영역 성적이 어떻든 반영이 되지 않으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선생님 잘 아시지만 이제 우리 주요 대학들은 전부 다 4개 영역을 반영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3개 영역만을 가지고 대학을 선택하기에는 조금 더 쉽지 않은 입장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래서 이제 선택해 본 게 수학하고 과탐을 이제 필수 반영하면서 영어하고 국어 중에 택일 하거나 또는 국수 영탐 중에서 택 3, 3개 영역을 선택하는 반영을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백분위보다 표준 점수가 좀 유리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을 선택해 보면 사실은 우리 학생 수준에서는 보면 이제 홍익대 자연계가 이제 가장 적합하고 이 이외에 다른 대학이 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홍익대 쪽을 만약 택3을 반영하게 된다면 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백분위보다 표준 점수가 사실은 12%, 표준 점수 495점 총점이 이제 전국 자연계열 중에서 12% 정도 해당되고 백분위는 345점인데 14% 정도 해당돼서 표준 점수 반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반영하는 데를 정시 쪽에서 꼭 골라서 지원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조금 제가 나중에 추천대학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인하대하고 아주대도 논술을 지금 포기하면서 정시 모집에 가군, 나군, 다군에서 조금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가군, 나군, 다군을 이제 뭐 고3이긴 하지만 상당히 뭐 소신 지원이나 또는 상향 지원으로만 할 수 없는 거라서 가나다군을 조금 적절하게 안배하는 전략이 좀 지원 전략이 좀 요구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별로 조금 여러 개 이제 안전, 소신, 뭐 상향 이런 대학들을 좀 골라두고 난 다음에 적절하게 이 안정, 적정, 소신, 상향 등을 좀 배합하는, 조합하는 그런 이제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군의 소신하고 나군의 안정한다면 다군을 조금 상향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최종 나중에 성적 12월 2일 날 발표 이후에 한 개 군을 수시에서 논술을 포기한 아주대, 인하대를 다시 선택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다른 군에서는 좀 군별 조합을 좀 잘 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정시 지원 전략을 더 꼼꼼하게 잘 세워야 되는 학생일 텐데요. 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을 꼭 찾아야겠고요. 네. 국어를 반영 안 하면 좋지만 또 그러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 선택에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넓지 때문에 않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학생은 유리한 영역별 조합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예. 선생님 좀 살펴주실까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4개 영역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개 영역을 제외한 이제 수탐의 국어, 그다음 수탐의 영어 이렇게 이제 조합으로 해서 크게 좀 살펴봤는데요. 네. 가장 1순위는 우리 말씀했던 대로 어떻든 국어를 제외하는 그런 조합을 선택을 하면 가장 유리한 조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개 영역을 대부분 다 이제 주요 대학들이 반영하기 때문에 그다음 우수한 4개 영역 반영에서의 순위는 국어를 20% 반영하고 수학과 영어를 30% 반영을 하고 과탐을 20%로 반영하는 조합을 선택하면 학생의 상황에서는 가장 이제 유리한 조합이 되는데 이 조합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성적을 가지고 내 성적 안에서만 유리한 조합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지피지기에 보면 이제 지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상대방의 어떻든 성적의 전략들은 사실 12월 2일 날 좀 오픈이 되고 일정 시간이 좀 지나야만이 다른 학생들의 점수 구조도 좀 살펴보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4개 영역을 이렇게 반영하면 영역별 조합 비율에서는 가급적 이제 영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우수하니까 영어 성적을 자연계열이지만 영어 성적을 조금 높게 반영하는 그런 조합들을 선택하면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과탐 성적이 지금 사실은 조금 이제 유불리가 좀 달라져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불리한데요. 성적이 많이 안 남아서 하지만 이게 이제 백분위로 좀 보정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지금 예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 네. 이제 그것도 사실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수학 탐구에 그리고 이제 국영 중에 하나만 택할 수 있는 학교가 발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많이 없습니다. 네, 좀 그 아쉽게도. 부분이 네. 아쉽네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상담을 나누다 보면은 이제 그 대학의 합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상향, 소신, 적정, 안정이란 단어들을 쓰게 될 텐데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화면 보면서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상향은요, 이제 합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대학을 얘기하고 있고요. 소신은 무리하지만은 약간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네. 적정은 대체로 이제 우리 학생이 적합하게 지원했을 경우, 근데 안정은 이제 전년도의 합격선이나 이제 입시기관의 예상 합격선이 우리 학생의 점수보다 낮을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네 단어를 통해서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쓸 용어들이고요. 자, 이제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건국대, 인하대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 좀 살펴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이제 정시 가구는 건국대학교 전자공학과인데요. 준비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년도 모집 인원이 44명이었는데 금년도 50명으로 모집 인원이 6명이 좀 증가한 게 사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형 요소를 보시면 수능 90%하고 학생부 10%로 하고요. 국어, 수학, 영어는 표준 점수. 아까 이제 탐구는 보정 점수 100분의 1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보정 점수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다소 좀 유리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성적 조합은 아까 보셨던 대로 20, 30, 30, 20에 가장 좋은 적합한 4개 영역 반영해서 조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부는 지금 2.98로 3등급보다 조금 앞서는데요. 5등급, 3등급 정도 점수를 보시면 100점에서 이제 99.4점으로 한 그 0.6점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데 사실은 뭐 크게 점수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좀 보여지고요. 경쟁률도 좀 살펴보시면 대략 한 4대 1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4.4대 1 정도로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표준 점수로 지금 가능한 점수는 대략 예측하기에 지금 497점 정도 내외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의 점수는 아까 봤던 대로 495점이라서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 2점 정도인데 지금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발표한 자료는 사실 이제 100분위 기준으로만 발표가 돼 있는데 매 입시에 이제 영역별로 성적의 어떤 그 분포에 따라서 100분위 성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유동적인 경향들이 좀 심한데요. 어쨌든 그 학교에서 발표한 4개 영역의 100분위 평균은 88.18이고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 지금 현재 4개 영역의 100분위 평균이 이제 86.25점으로서 마이너스 1.93 정도로 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 점수는 지원 가능 성적 대비해서 이제 마이너스 2점 정도라서 아까 그 정재원 선생님 그 예측해 주신 진단 기준으로 보면 이제 소신 지원 정도로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나다군에서 안정 지원을 만약 가져간다면 가군에서는 소신 지원으로 건국대학교 전자공학과를 해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나군도 좀 살펴주실까요? 예, 정시 나군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인데요. 역시 준비된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8명 모집했는데 금년도에 21명. 요건 이제 아직 그 수시에서 모집 인원이 이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건국대학은 다르게 수능 100%로 모집하고요. 국어, 수학, 영어의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탐구를 100분위 활용하는 것은 건국대하고 좀 동일합니다. 영역별로 점수 구조를 보면 요건 20, 30, 25, 25죠. 그래서 영어의 반영 비중이 조금 낮아서 상대적으로는 이제 반영 비율을 고려하게 되면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4.8대 1로 최근 경쟁률은 조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다만 이제 그 건대에 비해서는 지금 전자공학과의 합격 점수는 표준 점수 기준으로 보면 493점으로 한 4점 정도 지금 낮은 것으로 지금 저희가 진단을 좀 하고 있어서 실제로 보면 우리 학생이 495점이니까 플러스 2점으로 점수가 좀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100분위에서는 여전히 점수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건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100분위의 점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 점수로 일단 키 높이를 좀 재보고 난 다음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12월 1일 성적 발표 후에 대학별로 계산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우리 진단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적정 지원 정도로 진단 기준을 좀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국대, 경희대 뭐 그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100분위 성적이 이제 표준 점수에 비해서 좀 불리해서 100분위 결과는 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는 부족한데 표준 점수 기준으로 봐서는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우리 학생 자체가 100분위에 비해서는 표준 점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오는 건데요. 적정 지원으로 진단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럼 뭐 바로 이어서 그냥 정시 추천 대학으로 한번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추천 대학은 우리 부모님께서 지금 어머니께서 보시면서 사실은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아주대 인하대까지 논술을 보지 않으면서 정시로 온다는 것은 정시에 조금 더 염두에 두고 뭐 소신 또는 상향 지원까지 좀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추천 대학을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학에 다 지원하자는 의미보다는 이런 대학을 좀 염두에 놓고 조합을 좀 고려해보자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구는 서울시립대 전기 전자 컴퓨터 공학부를 화면으로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시립대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는 모집 인원이 좀 많죠. 72명 모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유리해질 것 같고요. 수능 100%로 모집을 하고 국어 20, 수학비 30, 그다음에 영어 20, 과탐 30으로 반영 비율이 이제 있는데요. 학생 성적이 지금 495점인데 지원 가능 표준 점수는 대략 지금 한 500점 정도로 보고 있어서 마이너스 5점 정도가 부족합니다만 반영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아져서 과탐 보정으로 조금 불리할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만 소신 지원용으로 나중에 나다군 안정 지원하게 되면 선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군은 이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를 아까 어머님도 좀 다군으로 희망을 하셨는데요. 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어를 내려놓고 세경역으로 반영을 하는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를 꼭 어느 군에든 간에 한번 좀 넣어서 안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볼 수 있다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7대1 가까이 높아졌고요. 저 학교 반영 점수로 보더라도 이제 플러스 7점 정도로 상당히 높아서 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 다구는 중앙대학교 이제 창의 ICT 공과대학인데 어머니께서도 이제 이 학생 성적과 가능 점수를 보면 이 어마어마한 차이 점수를 왜 내놨는가고 좀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요. 뭐 꼭 지원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다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대가 아니면은 말씀드렸던 홍대가 있고 이제 그 아래 아주대, 인하대 있고 그다음 숭실대가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아주대, 인하대를 나중에 지원할 수도 있지만은 홍익대나 아니면 중앙대까지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학과들을 대학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보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 중앙대 여기를 지원하게 되면 간학으로 조금 안정 지원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가나다군 이제 선생님께서 살펴주시는 추천대학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어머니 저희 상담 잘 듣고 계셨나요? 네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는가 네. 모르겠는데요. 네네네. 저희 아이가 수의학과에도 조금 관심이 있는데 저희 아이 점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지만 혹시 지원 가능한 학교가 있는지 그게 한 가지 더 궁금하거든요. 예, 어머니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뭐 가군하고 다군 정도를 안정 지원으로 한다면 그 나군의 이제 충남대 수의회나 전북대 수의회요. 이 두 곳은 이제 소신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율이 16%입니다. 우리가 국어 성적이 좀 좋지 않고 많이 부족한 편인데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희망하는 그 충남대 수의회 정도는 영역별로 반영 비율 구조에서도 상당히 좀 유리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염두에 두고 지원해 볼 수 있다, 지원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학생이 수의학과까지 희망을 좀 하고 있는데 충남대나 전북대를 이제 나군으로 지원을 하면 괜찮다라는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어머니 저희가 이제 수능 가채점 점수로 상담을 해드린 거다 보니까 수능 성적이 나오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메일로 오늘 상담 내용 보내드리니까 아드님이랑 같이 좀 다시 한번 상의를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